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인에게 영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해석이에요, 해석. 일단 해석이 정확하고 빠르게 되면 인풋이 쌓이고요. 그 인풋이 쌓이면 그걸로 결국 스피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풋만 주고 장창한다고 영어력이 생길까요? 그 언어력이라는 게 생길까요? 네, 물론 아니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죠.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게 이렇게 만나면서 중간지대, 즉 교집합이 생긴다고요. 그 교집합이 뭐예요?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교집합. 즉 그래가지고 그 교집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영어 스피킹은 더 쉬워지고 유창해지는 거예요. 풍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탄탄한 인풋을 만드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탄탄한 인풋이 갖춰져 있다면 이 방법으로 4단계를 거치면 스피킹도 역시나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정도 본문 수준에 있는 영어만큼은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스피킹 실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해요. 자, 그러면 일단 초급 단계에서 우리가 인풋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초급 단계에서 연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1단계 바로 주어 동사 찾기예요. 뭐라고요? 주어 동사 찾기. 이것만 주구 장창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미팅 참석했지? 미팅 참석했지? 정말 초급자의 경우 미팅 참석했지에서 무엇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냐면 누가 뭐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누가 뭐 했어요, 여러분? 미팅 참석했지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가 참석한 거예요? 내가 참석했죠? I 참석하다. 이제 사전 찾아보는 거야. I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I attended the meeting. 나는 그 미팅에 yesterday, 어제 참석했어. 자, 이게 바로 초급 문장이에요. 정말 초급 주어동사 찾기고요. 문장에서 주어동사를 주구장창 뽑아서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씩 단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장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을 잠궈야지. 자, 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야지. 제가 지금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을 잠궈야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뭐 한대요? 누가 뭐 한대요? 네, 맞아요. You lock the door. You lock the door. 그런데 그러니까 해야지.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네가 문을 잠궈야지. 그러니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네가 문을 잠궈야 되는 이유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식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네가 문을 잠궈야 하는 이유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That is why you lock your doors. That is why you lock your doors. 그게 바로 네가 문을 lock your doors 해야 되는 이유지. That is why. 까지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이 초급자 단계에서 할 액티비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초급 단계에서 이 액티비티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문장으로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일반 동사, 즉 다시 말해서 help, 도와주다, teach, 가르쳐주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했던 attend, 참석하다, lock the door, 문을 잠그다.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반 동사들이고요.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1대1 매칭이 되는, 한국어와 영어가 1대1로 완전 직역이 되는, 매칭이 되는 문장들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킹 초급자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죠.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표현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 동사들을 가지고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중급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콜로케이션을 찾는 일인데요. 콜로케이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말했던 1단계에서 말했던 그 동사들은요. lexical verb라고 해요. lexical verb. 즉 다시 말해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란 얘기인데 이 초중급 단계에서 콜로케이션, 정확하게는 동사와 목적어의 콜로케이션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말하는 동사는 lexical verb가 아니고 dilexical verb예요. 즉 다시 말해서 take, have, make 같은 정확한 뜻이 드러나지 않는 동사들의 콜로케이션. 이게 바로 우리가 초중급에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야 되는 액티비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한국어를 우리가 바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 약속 지키게 해줄게.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 우리가 주어 동사는 이제 너무 많이 뽑아봤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누가 뭐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I'll help you. I'll help you.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도록.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지키다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속은 유지하는 거죠. 약속은 지키는 게 아니고 약속은 지키다. save나 protect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은 keep,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I'll help you keep the promise. I'll help you keep the promise. 네가 약속을 keep the promise 하도록 도와줄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keep the promise. keep the promise.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한국어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메모를 해야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가 메모를 해야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는 너무 많이 뽑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죠? That's why. 그러니까 that's why you have to. You have to. 메모를 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를 하다. 두어 메모가 아니라 take note. 메모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note. 필기는요, 하는 게 아니고 do, 하는 게 아니고 take, 취하는 것이다. take, note는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full sentence로 만들면 That is why you have to take notes. That is why you have to take notes. 그러니까 네가 take note, 메모를 해야지. 그래서 초중급 단계에서는 흔히 뭐 관계대명사로 말하기 혹은 뭐 길게 말하기, 뭐 문장 길게 말하기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초중급 단계에서는요, 주어 동사 뽑는 능력을 바탕으로 the lexical verb의 목적어, collocation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찾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익숙해지는 거죠. the lexical verb의 collocation에 익숙해지는 연습. 이게 바로 우리가 초중급 단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단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급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중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원어민이랑 한 단어로밖에 소통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어떤 어휘보다 가장 효과적인 건 전치사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완전 초보야. 아, 진짜 한마디밖에 못해. 자, 그런데 원어민이랑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get 하면 못 알아들어도 들어가세요. in 하면 알아듣겠죠. in. 나와. out. 너 끝났어. over. 저쪽으로 건너가세요. across. 저리가 꺼져. away. 이렇게. 진짜 내가 완전 초보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유용한 게 전치사 그리고 전치부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와 전치부사를 the lexical verb와 함께 학습하는 연습이 바로 이 다음 단계에서 들어가 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말을 하면 이 단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I was out, I got out, I took it out, it turned out. 여기에서 이 out이 갖는 공통점과 이 문장들이 또 미묘하게 달라지는 차이점,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반복해야 하는 바로 그 단계가 이제 이 중급 학습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완성을 했으면 우리가 정말 짧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급 단계, 중고급 단계로 넘어가면 무엇으로 스피킹을 완성을 할 수가 있냐? 마지막으로는 영어식 사고에, 그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그 논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논리. 이거는 언어 내적인 부분인데요.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적인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동일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you said, 네가 말했지. The newspaper says. 그 신문은 말한다. 그 신문은 전한다. 이 표현이 가능하고 또 I took my car out. 이게 가능하고요. I took you out. 이것도 가능하고요. 사람과 사물을 동일시하는 영어식 논리 혹은 Do you hear me?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나를 듣고 있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me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의 voice, 나의 목소리죠. 나의 소리죠. 그쵸?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put me down. You put me down. 하면은 네가 나를 깔봤어, 무시했어 이런 표현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내려놓았어.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 me, 내가 말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는 건 나의 인격이에요. 너는 나의 인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 즉 나를 무시했어. 깔봤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I believe you. 여러분, I believe you 하면 여기서 you는요. 너를 믿는다. 너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네가 한 말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I believe you.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하는 말을 믿어. 자, 그러면 너 자체, 너라는 인간 자체를 믿어라는 의미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네 안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거를 믿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말을 하면 영어에서는 me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내가 가진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부분을 전체로 퉁쳐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인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영어식 사고가 7,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딩 단계에서 해석 단계에서 배웠던 조동사라든지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 정도로 훈련이 들어가주면 이게 바로 유창성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요? 유창성 훈련으로 이어져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이제 순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4단계 여기까지 온 학생들은요. 결국에는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면 리딩과 리스닝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욕심이 나서. 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어가지고 더 풍부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이제 제가 시키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제 리딩과 리스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영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스피킹의 4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이 스피킹의 4단계. 자신의 레벨을 파악을 해서 산발적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그 레벨에 맞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 레벨에 맞는 단 하나의 액티비티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스피킹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4단계에 알맞는 액티비티나 혹은 자료들이나 책들이나 교재들을 제 재생 목록 중에 스피킹 바로하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스피킹 바로하기 그리고 교재 추천 이 두 재생 목록에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단계별 스피킹 훈련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 한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 경험인데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조금 제가 이제 빡세게 굴리면 웬만한 학생들 진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그냥 더듬더듬이라도 정말 초보에서 천천히라도 자신의 의견을 웬만큼은 어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긴 했어요. 그 10명 중 이제 한 명은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케이스? 네. 네, 아무튼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